신통한 점괘를 보는 처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점을 신통하게 보는 처녀가 살았다. 처녀의 이름은 월선이었는데 그녀가 점괘를 보면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린 처녀가 무슨 점을 본다며 비웃었지만 월선이의 점괘가 하나둘씩 들어맞자 이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월선이는 15살이 되던 해 봄. 우연히 산에서 주워온 낡은 책 한 권에서 점을 보는 법을 깨우쳤다. 그 책은 누렇게 바랜 종이에 알 수 없는 문양들이 가득했는데 신기하게도 월선이만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책을 펼치면 글자들이 반짝이며 움직였고 월선이의 머릿속으로 점술의 비법이 쏟아져 들어왔다. 처음으로 점을 본 대상은 마을 이장의 잃어버린 소였다. 월선이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더니 동쪽 산기슭의 오래된 참나무 아래를 가보라고 했다.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이장은 정말로 그곳에서 소를 발견했다. 소는 덫에 걸린 다리를 빼려다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다. 그 일이 소문나면서 월선이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서 장사의 기름을 묻고 혼사의 궁합을 보고 심지어 날씨까지 물어보는 이들이 있었다. 월선이는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정성껏 점을 봐주었다. 그녀의 점괘는 언제나 정확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선비가 찾아왔다. 선비는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점잖은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선비는 월선이에게 자신의 과거 급제 여부를 물었다. 월선이가 점괘를 보니 선비의 앞날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날이 깨서는 급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화를 당하실 조짐이 보입니다. 선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고? 허튼 점이로구나. 나는 이미 3번이나 장운급제한 자다. 너의 점술이 과연 진짜인지 시험해 보려고 왔을 뿐이다. 월선이는 차분히 대답했다. 소녀의 점은 거짓이 없습니다. 날이 깨서 과거에 급제하셨다면 그 급제가 정당한 방법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선비는 화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났다. 며칠 후 소문이 들려왔다. 그 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이 발각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을 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월선이의 점술이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숨겨진 진실까지 꿰뚫어 본다며 더욱 경외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월선이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까마귀 같은 검은 옷을 입은 노파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다. 노파의 눈빛은 형형했고 주름진 얼굴에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다.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왔다. 너의 점술이 진짜인지 보고 싶구나. 월선이는 노파를 맞이하며 점을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노파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온통 안개에 쌓여 있었다.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할머니의 운명은 제가 볼 수 없습니다. 노파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역시 내 실력이 진짜로구나. 사실 나는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다. 노파는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다. 월선이가 산에서 주웠던 바로 그 책이었다. 월선이는 깜짝 놀라 물었다. 이 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책이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둔 것이지. 진정한 주인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노파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 책은 천년 묵은 선녀의 점술서로 진심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노파는 그 책의 원래 주인이었는데
자신의 수명이 다해가자 다음 주인을 찾기 위해 책을 산에 두었다고 했다. 내가 그 책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노파는 월선이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너는 왜 점을 보는가? 월선이는 주저없이 답했다.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만약 내가 본 점괘가 누군가에게 불행을 예고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진실을 말씀드리되 그 불행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만약 내가 점을 보지 않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찌하겠는가? 월선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가 편안하기 위해 어려운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능력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노파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훌륭하다. 너는 진정한 점술가의 마음을 가졌구나. 그렇다면 이제 진짜 시험을 시작하겠다. 노파가 손을 휘두르자 갑자기 주변 풍경이 변했다. 월선이는 낯선 궁궐 안에 서 있었다. 화려한 전각들이 즐비하고 궁녀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는 100년 전의 어느 궁궐이다. 이곳의 왕비가 병으로 위독하다. 의원들은 모두 손을 놓았고 왕은 점술가를 찾고 있다. 내가 그 점술가가 되어 왕비를 구해야 한다. 월선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왕비의 처소로 안내되었다. 왕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숨소리조차 희미했다. 월선이가 점괘를 보니 왕비의 병은 독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독을 탄 사람이 다름 아닌 왕비의 친언니였다. 월선이는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말하면 왕비는 살릴 수 있지만 왕실에 큰 파문이 일 것이었다. 거짓을 말하면 왕비는 죽고 무고한 의원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었다. 월선이는 왕 앞에 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마, 왕비 마마의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왕비 마마께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왕은 크게 노했다. 누가 감히 왕비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냐. 당장 그자를 밝혀라. 월선이는 직접 범인을 지목하지 않고 왕에게 제안했다. 왕비 마마께서 드시는 모든 음식과 약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특히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올리는 것부터 조사하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왕은 월선이의 말대로 했고 결국 왕비의 언니가 왕비의 죽을 독을 타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왕비는 해독제를 먹고 회복했고 왕은 월선이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 순간 주변 풍경이 다시 변했다. 월선이는 원래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고 노파가 옆에 서 있었다. 잘했다. 너는 진실을 말하되 그 진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구나. 진정한 점술가는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노파는 월선이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평범한 농부 부부가 나타났다. 부부는 아들이 없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점술가님, 저희 부부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월선이가 점을 보니 부부에게는 아들 복이 없었다. 하지만 딸셋을 얻을 운명이었고 그 딸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 부모를 극진히 복양할 것이었다. 월선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식 복이 크십니다.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3명의 딸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 딸들은 아들보다 더 효성스럽고 훌륭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실망한 표정이었던 부부는 월선이의 말에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나쁜 소식도 좋은 면을 찾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점술가의 덕목이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노파는 월선이에게 물었다.
이제 너 자신의 미래를 봐라. 내가 이 점술의 길을 계속 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월선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외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평생 혼자 살며 사람들의 운명을 봐주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하는 이도 없고 자식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다. 월선이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드리웠지만 이내 밝게 웃었다. 외롭기는 하겠지만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파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리석구나. 너는 내가 본 미래가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월선이는 어리둥절한 표를 지었다. 노파는 설명했다. 점술가의 가장 큰 함정은 본인이 본 미래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본 그 외로운 미래는 내가 점술에만 매달리고 다른 것을 포기했을 때의 모습일 뿐이다. 그럼 제 진짜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점술가라고 해서 사람을 포기할 필요도,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너는 점술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노파의 말에 월선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자신이 점술가로서의 사명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행복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이 책을 계속 가지고 신통한 점술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책을 돌려주고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월선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책은 계속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점술가로서의 삶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모두 살아가겠습니다. 노파는 활짝 웃었다. 그 순간 노파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주름진 얼굴이 펴지고 구부정한 허리가 곧게 펴졌다. 검은 옷은 눈부신 흰 옷으로 변했고 노파는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이 되었다. 내가 진정한 주인이다. 나는 1000년 동안 이 책을 지켜왔다.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선녀는 월선이의 이마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더욱 깊은 점술의 비법들이 월선이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가르침도 전해졌다. 점술은 사람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절대 맹신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라.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해야 남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선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월선이는 혼자 남았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날 이후 월선이는 변했다. 여전히 사람들의 점을 봐주었지만 자신의 삶도 챙기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마을 잔치에도 참여하고 때로는 그냥 산책을 즐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서당 훈장이 부임해왔다. 훈장은 학식이 깊었지만 겸손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월선이와 훈장은 우연히 마을 우물가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점술을 믿으십니까? 월선이가 물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점술이 사람에게 위로와 방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월선이는 훈장의 답변에 마음이 끌렸다. 훈장 역시 월선이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에 호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월선이는 슬쩍 미래를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선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참았다. 미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했고 마을 사람들은 축복했다. 월선이는 여전히 점을 봐주었지만 이제는 현명한 아내이자 다정한 어머니이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월선이에게 딸이 태어났다.
신기하게도 그 딸 역시 어머니처럼 점술의 재능을 타고났다. 월선이는 딸에게 점술을 가르치되 선녀에게 배운 가르침도 함께 전했다. 점술은 도구일 뿐이란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이지.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너는 점술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월선이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때로는 점괘가 좋지 않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때로는 교만한 이들에게 경고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점술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려준 점이었다. 어느 날 이미 늙은 월선이를 찾아온 이가 있었다. 바로 그 옛날 가짜 급제로 귀양 갔던 선비였다. 선비는 이제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그때 당신의 점괘 덕분에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귀양살이를 하며 진정한 학문의 길을 깨달았고 이제는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월선이는 미소 지었다. 제 점이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바꾼 것은 제 점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선비는 깊이 절하고 돌아갔다. 월선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점술의 진정한 힘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월선이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며 슬기로운 딸을 길러냈다. 그녀의 점술은 신통했지만 그녀의 삶은 점술보다 더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월선이를 기억한다. 신통한 점을 본 처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왔던 현명한 여인으로.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